우리 어저께 선배가 그래. 그래 알아. 내가 저도 안 살았으니까. 그게 안 그래. 잘해봐. 토론회 개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바란다 토의용 시간 관계상 발언을 못하신 분들은 토론과 관련된 제한 사항이 있으신 대표께서는 여기 뒤쪽에 입구 쪽 예사무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목록하여 피드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행사 진행을 위해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관영 의원입니다. 이 자리가 1년 중 가장 따뜻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정 토론회는 나주시 의회가 주최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맡고 김정숙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나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순서는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예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조별제를 해 주실 김용석 전 서울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자 소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견 발표를 해주실 이길선 전 나주시 의장님 오셨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신 최선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천중 나주사랑 시민의 이사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호진 도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재태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강민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김정숙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혜원, 한영철, 홍영섭, 김강정, 조영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임성한, 김철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박성은, 최정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단체장, 협회장,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 협의회장, 언론인 회장, 언론인,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주시의회 바란다 의정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관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다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조학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먼저 가신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가 나주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나주는 예로부터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의의를 스스로 부착해 왔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상권의 침체, 어렵게 출발한 환경공급, 이제 시작인 에너지 신산업, 우리 나라가 밟히는
멀지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어도 새로운 변화는 결정적 큰 그룹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중심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지방중심의 생활정치, 지역사회 변화를 찾아가고 소통하는 대안정치, 변화를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정치, 시민의 삶을 바꾸고 나주를 바꾸겠습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를 통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늘 가까이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바라는 희망의 내일을 제9대 나주시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인사말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이상만 의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주시 의회 의장 이상만입니다. 오늘 나주시 의회에 한다는 주제로 나주시 의회가 올해 첫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6번의 의원 한 번에 개표해서요.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님, 우리 윤명태 시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호진 2세대 도의원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 단체장님들, 그리고 기자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나와 오신 김영석 의원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생활정치의 이런 영역에서 패널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이일선 전 의장님, 그리고 최선 총선전 상담사님, 그리고 이천주 나주사랑 시민의 이사님에게도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역할은 크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과 법과 규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법과 규정에 맞게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영역은 시민이 필요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규정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항상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현실이 안주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주시 의회는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토론회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10번의 토론을 하기 위해 예산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쌀값 안정을 위한 계층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나주시정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2023년 첫 토론회는 나주시 의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나주시 의회가 중점적으로 무게를 두고 다뤄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무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 양곡관리법 등 국회의정 활동에 연연이 없으신 신정훈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성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 나주시의회 바란다 의정 토론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이상만 부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함께해 주신 우리 윤병태 시장님 그리고 두 분의 도의원님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론회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님 그리고 이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굉장히 자리가 좀 아담할 거다 생각했는데 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오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년 벽두에 나주시의회가 이 주제로 자리를 한다 그래서 저도 좀 응원하고 싶고 또 이상만 의장과 그리고 한강민 부의장 여러 의원님들이 꿈꾸시는 새해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또 본인들이 해나가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는 컸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굉장히 좀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여러분들은 선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방자치 새로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또 바쁜 일정 중에서도 우리 나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또 설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되돌아보면 3월 2일 날 시작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개교 그리고 연말에 들렸던 국가상단 그리고 영산강 통합 하천계획 이런 것들이 확정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노력과 또 땀방울이 있었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는 수단이고 그 정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시민의 행복,
지역의 발전 이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 듣고 더 뛰어서 또 시민과 함께 새로운 나주를 만들겠다는 의원님들의 그 결의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잘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중요하고 국가 계획도 중요하고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자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나주시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자리에 계신 윤병태 시장님과 함께 힘껏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힘껏 노력해서 나주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방의 새로운 희망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건설에 앞장서신 윤병태 나주시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주 또 으뜸나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나주시장 윤병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23년 이제 벌써 새해도 벌써 이제 6일째 된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행복 또 희망이 앞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게 제9대 시의회가 우리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오늘 나주시의회에 바란다 이런 의정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 참여를 해주시는 우리 신정국 의원님 그리고 전남도의회 김호진 또 이재태 의원님 많은 또 지역의 또 리더분들과 또 언론인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나주시의회는 우리 나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와 함께 시민의 공의 증진과 또 나주의 도약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 기관이면서 또 집행부의 건전한 또 현재 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도 이렇게 앞장서 왔고요. 참 또 연구도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또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지금 나주는 정말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있는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 등에 있는 그 에너지 관련 기관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이 에너지 공대 또 작년 말에 이렇게 통과된 에너지 국가 산단 조성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정말 산업, 연구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가 먹거리가 되는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고요. 오늘도 신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영상과 지역 통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관광으로 우리 나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년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를 해야 되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행복나주 또 앞서가는 으뜸 나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없는 지원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바라는 바는 시민의 행복, 또 나주 발전이라는 회의에 한치의 다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적극적인 이런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또 현안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모델 또 우리 나주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그런 재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의회의 힘찬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 씨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나주시의회 바란다 의정 토론의 일부 순서 개회식을 마치고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백태 시장님, 신정국 국회의원님, 이상만 의장님, 황강민 부의장님, 또 김호진 도의원님, 이재철 도의원님, 그다음에 발제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도와주십시오. 또 촬영을 안 하신 분들은 2부 순서 토론을 마치고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마치고 바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마치고 촬영 못하신 분들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한번 벗어주세요. 아이 지금 계셔. 네. 잠시만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촬영했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으시게요. 네. 네.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앞에 봐주세요. 촬영했습니다. 이동이장 나주시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나주시 위에, 나주시 위에, 화이팅! 촬영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정 토론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의정 토론의 진행을 위해 패널 참석자분들께서는 단상에 준비된 패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중 이사님, 김영석 전실 서울시의원님, 이길선 전 의장님, 최선 선생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시작대로 가면 되지. 우리 최선 상담사 지도분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어요? 예, 진행 맡아주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나주시 의회 바란다 의정 토론회 자장을 맡은 나주시 의회 운영위원장 김정숙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9대 의회 개원 후 우리 나주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시민 곁에서 다가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지난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거쳐 온 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의 한계로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패널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발제를 해주실 김용석 전 서울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길선 전 나주시 의회 의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 최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중 나주사랑 시민회 이사님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주시 의회에 바란다 의정 토론회 기조 발제 및 의견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조 발제는 20분, 그리고 의견 발표는 7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석 전 서울시 의원님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PPT 발제 관계로 저희는 잠시 이동해 있겠습니다. 김용석 의원님 발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도 촌놈인데 민주당에서 27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태 국회의원님이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지 11년 되셨는데요. 김건태 국회의원님 밑에서 정치를 25살 때부터 배워서 27살에 도봉구의원에 당선이 돼서 당선을 하고요. 시의원에 당선돼서 삼선해서 24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만 의장님께서 이 자리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전국의 지방의회 강의를 한 500회 이상 이렇게 다니면서 지방의회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의회주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나주시 의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한 40년 됩니다. 40년 되는데요. 우리 나주시 의회는 9대 의회입니다. 근데 서울시 의회는 11대 의회고 전남도 의회는 12대 의회입니다. 왜 대수가 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지방자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도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52년도 시작돼서 56년 선거를 한 번 더 하고 60년 선거를 3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61년도에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국회도 해산되고 지방의회도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암흑기를 가지게 되고 91년도에 부활이 되는데
이 부활 과정이 되게 험난했습니다. 87년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당장 지방자치제가 선거가 실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거부했던 정치 세력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 평민당 총재께서 90년도에 1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켜냅니다. 그래서 91년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돼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부활 전에 한 9년 2개월 그래서 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도의회는 52년도 한국전쟁 중이었는데 선거를 실시해서 52년도부터 시작해서 3+9해서 12대가 되고요.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강원도의회는 서울이 전쟁 중에 다 수복이 안 됐기 때문에 56년도에 선거를 시작해서 2+9해서 11대 의회가 되고요. 나주시의회는 91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9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가 좀 다 다르고 저기에 보시면 군사독재 시절에 유신헌법에 72년도 유신헌법을 만들 때 부칙 10조에 헌법 10조, 부칙 10조에다가 조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지방 자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라는 대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71년도 대선 공약에 지방자치제를 부활하자라고 71년도에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낸 겁니다. 그 이유는 군사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국민들이 자기의 대표자를 직접 뽑는 거다. 그래서 71년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91년도에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면 국민들이 깨어나고 주민들이 의식이 높아지면 독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부칙 10조에다가 저런 조항까지도 대못을 박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하튼 민주화의 산물로서 이제 개헌이 되고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부활됩니다. 잘 보시면 나주시장님은 95년도부터 뽑았는데 나주시의회 의원님은 91년도부터 뽑았습니다. 지방자치의 두 주체는 단체장과 집행기관도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데 의회가 4년 전에 먼저 부활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흘러왔는데 드디어 발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양수레바퀴가 우리 단체장님의 권한이 우리 나주시에도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권한이 한 90% 정도 되고요.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16분이나 계시지만 똘똘 뭉쳐도 한 10%의 권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권한이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서 자기 고향에다가 꼭 고향이 아니어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나주시에 살고 있는데 나주시에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제 기부금의 첫 기부를 나주시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나주시 발전. 여러분들이 나서서 우리 이제 향후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나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주시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여하튼 두 가지 의미 있는 법이 시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주민 조례발의. 여러분들이 나주 시민들 12만 명의 나주 시민들이 나주시의 조례를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제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과 의회에서 1년 안에 무조건 그 조례를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기금 말고 기부금을 이제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 두 가지 의미고요. 2022년도부터 자치국은 2.0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의장님이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직원에 대해서 직접 임명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 40년이 지나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정책지원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공무원 신분의 국회의원님들처럼 보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의 정책지원관을 올해부터는 의원님 2명당 1명의 지원관이 보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더디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나주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당연히 우리 12만 나주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맨날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기관과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회가 있는데 이 수레바퀴가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리어카나 수레를 끌면
바퀴 크기가 비슷해야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단체장님의 바퀴는 한 90% 정도 되고 우리 의회 권한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끌어봤자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 맴돈다 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의정활동,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바퀴 크기를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 역사가 40년 동안 더디게 발전해왔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섬기면서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나주시 의회가 신년 초에 이렇게 의정 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가 전국에 243개 지방의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입법기관인데요. 우리 나주시의 조례는 566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가 대략 보시면 304개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는 적지만 조례수가 566개 정도 있다. 그래서 기초의회는 300개에서 600개 정도, 광역은 700에서 11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나주시의 조례는 566개니까 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도 하고 그래서 모든 나주시에 결정되는 의견들을 결정하는 권한이고 견제 감시 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하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지만 저는 또 의원님들이 견제 감시가 본질적 임무라면 7, 80%를 차지한다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자세도 좀 중요하겠다 해서 20, 30%의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70년 만에 바뀌었는데요. 지방자치법 4조입니다. 4조에 이제는 나주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나주시장님을 뽑을 수도 있고 나주시장님을 안 뽑고 의원님들만 뽑아서 의원님의 장이 시장님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주시의원들을 뽑는데 시장님은 연봉 계약을 통해서 임명제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70년 만에 골격이 바뀌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 나주 시민들이 결정할 수가 있는 법이 바뀌었다. 당장은 안 되지만 법은 바뀌어 있다. 지방의원입니다. 우리 나주시 의원님들이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입장에서 유혹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24년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유혹을 통해서 언론 기사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뇌물을 받으시거나 부정한 청탁을 해서 구속이 되거나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가정, 우리 지역사회, 나주시, 우리 그 사람을 공천한 정당, 우리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원님들은 4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는데 유혹을 이겨내셔야 된다. 만약에 내가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 빨리 사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역에 큰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깨끗하게 의정활동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소신의 지방의원님은 자기 철학과 좀 소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항상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데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3년치를 보거든요. 결산도 봐야 되고 올해 집행된 예산도 봐야 되고 다음 년도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공부해야 되고 집행부가 하는 많은 정책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견제 감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의원 혼자서 맞는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하면서 한 7시 이후 되시면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술자리 가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의원님들 연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민원 해결사의 길입니다. 의원님, 주민들이 우리 12만 주민, 우리 나주 시민들께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만약에 우리 시장님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막 하지 도시사도 뽑지만 정작 내가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16분의 나주 시의원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의원님들은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이제 응대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민원을 응대하실 때 찾아가시라. 좀 수고스럽더라도 민원인이 전화하시면 찾아가시고 두 번째는 내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들으시라 입니다. 30년 만에 부활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애로와 주인을 모시는 그 법이 발의되지 못하고 중앙정부 일괄적인
행정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 그 30년간의 우리 대한민국 그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방 후 48년 7월 17일 우리 이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 헌법 속에는 117조에 의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그때 만든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으나 6.25 발발로 인해서 1952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 우리가 끝나고 휴전하고 52년도에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 때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이 군사 독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저 밑에 있는 우리 지방정부를 없애버리고 통치자 마음대로 정부를 이끌어 가려는 뜻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 학생운동을 통해서 또 시민운동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부활이 돼야 된다는 이 강한 메시지가 들어갔었고 또 거기에서 우리 김대중 총재 때 굉장히 힘써 일궈낸 지방자치 30년의 부활의 역사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그때는 도저히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아주 시민이 주인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가 부활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 속에서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 그것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하면서 또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야당에서 거센 반발로 인해서 지방 자치가 부활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1991년 4월 15일 저도 그때 동참해서 나주시의 의원으로 개원을 하게 되는데 막상 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배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문헌이라든가 또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지방의회에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왔었을 때 그래도 열과 성의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다만 반턱 이상 있었기 때문에 국회 도서관에 가서 또는 이 국회 전문위원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석 박사 전문위원들 모셔다 놓고 교육받고 또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 그거나 국회에서 할 일이나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찬을 하면서 초선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91년도에 나주시와 나주군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시의원들은 11명, 그 다음에 나주군의원은 16명, 그래서 읍면동이 11개 동이 있어가지고 11명, 나주군이 13명, 그래서 24명이 1995년도에 나주시가 통합이 돼서 의원이 2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5년 1회 선거 때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장선거하고 같이 선거를 해서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 선거를 같이 하게 돼서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가 탄생되는 9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민선 1기가 되고 이제 관서는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완전히 분리가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1기 때 우리 나주시장은 나이수 시장님이 탄생되셨고 그래서 열심히 24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견제와
또 소통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노력해왔던 결과가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때 나주시의 예산은 약 5천억이 못했었어요. 나주 91년도에 들어가니까 약 2천억 정도. 통합을 나주 군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약 5천억 정도. 그러나 지금의 예산 얼마가 됐죠? 아까 조금 전에 약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약적인 발전을 시켜주신 것은 여기 계신 나주 시민들의 영향도 되지고 또 대안을 제시해줬던 2대, 3대, 4대, 5대, 6대, 지금 현재 9대까지 내려오신 의원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좀 넘겨보면 우리 이 지방자치가 없었더라면 우리 이 나주에 혁신도시도 좀 어려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제가 사선 4대 때 의장을 하면서 정보를 중앙정부 국가개념발전위원회의 정보를 받아서 그때 당시 지금 오늘 국회의원 나오셨던 신정원 시장님과 의장과 가서 국가기능발전위원회 또 출신인 우리 지역 출신인 그분하고 상의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주에서도 한번 이끌어내보자 해가지고 보안상 지켜가면서 혁신도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주 인근에 서로 유치작전을 했었을 때 조용히 시장과 의장이 심사위원 찾아다니면서 나주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의정 활동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나주 발전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캐치프레이를 걸고 있는 영산강 르네상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평군수 이석경 군수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영심의 주야 나주에서 한평선은 적은 호랑으로 엄청난 축제하고 엄청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주시장이라면은 영산강을 주변으로 해서 영산강 르네상스라 하지 말고 이걸 주변으로 해서 엄청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천혜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뭐도 있는 나한테 질문을 안 해요. 이런 부분도 귀담아 들어서 나주시의회에서 시장과 함께 이끌어 내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3,600억 통합 영상과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장성 우리가 보면은 이 한평강 주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옵니까? 한평 이걸 좀 선진 견학해서 잘 보강을 해 주십사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또 해야 되냐? 저는 나인수 시장하고 그걸 이끌어내다가 기술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우리는 물을 팔아도 언젠가는 물이 부족하니까 나주에서는 과거에서 엄청난 지하수를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하다가 시공하다가 300m 이상 못 들어가고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시추해서 언젠가는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주에서 물장사 좀 하자. 목이 김선달던 대장. 그래서 많은 이 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못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조금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히 하나만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주몽 세트장도 그때 당시 신정훈 시장님과 저와 함께 약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합니다. 시장초 만들었을 때는 민속촌처럼 상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사고 거기서 또 우리 고유 나주 문화를 박사하고 있다가 나주에서 머물러 갖고 나주가 되게끔 엄청나게 정면적 시설 잘 만들었어요. 이걸 빨리 리모델링해서 민속촌처럼 만들어내는 역할을 여기 계신 모든 언론인들, 기자님들 다 함께해서 집행과 함께 그런 부분도 만들어 어떻게 되면 나주에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간단히 마치고요. 우리 나주시와 나주의회가 정말 참회에
나주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견제하면서 나주 발전하는데 주인으로 모시는 시의회 또 시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드리면서 나주 2023년도 김여정에는 나주 발전하는데 앞장서는 나주시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더 충분히 드려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토론회이기도 하고 또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 이기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의 선구자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훌륭한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 제가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속기 다 있으니까 피드백 충분히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선 선생님 모셔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 이주에서로서 지금 나주에서 10년 차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진짜 힘들게 적응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적응을 다 이겨내고 나주를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번 위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주에는 저와 같은 이민자들이 지금 한 1,028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381명으로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그 외에도 필리핀, 태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이주민들이 나주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결혼과 이수라는 이런 이중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출신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연결하면서 이런 나주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그 다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제일 먼저 언어 문제, 그 다음에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외국에서 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움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 도움을 받고자 나주시의회 다음과 같이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사실은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한국에서 좀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녹록치 않죠.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결혼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진로와 경제적인 자립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려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 이런 것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은 초창기에는 단순 업무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착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정규적인 진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체계적으로 된 이런 직업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배우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정 인원에 대한 이런 결혼 이주 여성 채용을 제도적으로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또 근로자로 이주 여성을 채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센터에서는 통보는 지원 인력이 있듯이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이 개인 연구를 볼 때 좀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한 이주 여성을 채용함으로써 그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주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냥 농사지나 이런 좀 직장인에서 많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제도가 좀 사회적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안전적인 직업을 갖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아직도 한국에서는 차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외국을 많이 다니잖아요. 뭐 여행 아니면 뭐 출장을 가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외국으로 가면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다, 또 더구나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런 이유로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아직도 좀 태도 개선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는 저는 남편을 한테 다 부탁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일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동사무소를 갔는데 노재판이라고 써 있어서 놀랍다고. 사실은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감정은 알고는 있지만 이런 동사무소에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일본 이주 여성들이 되게 불편함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어 가족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집을 임대하는 것을 되게 꺼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이런 학교 폭력에 노출된다는 것이 사실은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날로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다문화 수용성은 좀 최근에는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좀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공무원들과 이런 시설 종사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좀 다문화 이해 교육을 단계적으로 좀 의무화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정규 교육 시간에 반영해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랜 이주 여성들은 이제는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을 넘어서 대학생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네. 다문화 가정에서 영유아 또 이렇게 초등학생 지원에 대한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증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이라든가 이런 진로 성장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좀 외모라든가 언어, 문화 이런 다른 이유로서 자신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 그냥 일반 한국인 청소년들도 정체성을 느끼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에서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이런 지식과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좀 진로 선택을 위해서 또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상담사라고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성장과 함께 사춘기를 겪으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님과의 그 대화 시간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어가 엄마와의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이런 대화 시간이 되게 감소가 되면서 부모 관계의 만족도가 함께 감소가 됩니다. 청소년기는 워낙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이런 것이 더 줄어들고 하다 보니 이런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좀 부모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자녀가 이렇게 좀 중학생 정도가 되면 부모님들이 이주 여성들이 특히 생계에만 바쁘다 보니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런 참여하기 좀 어렵습니다. 참여도가 더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가족센터에서 이런 청소년 부모 자녀 대상으로 좀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고안해서 참여가 어려운 이런 가족들을 찾아가서 현실에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이런 역량을 키우고 또 그 미래 사회에 좀 글로벌 인재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정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이런 지원을 좀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이 이런 자존감 향상이라든가 자기 개발 그리고 대인관계 개선 등으로 청소년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사업 성과는 사 담당자들이 노력과 나주시와 나주시에서 또 물신양면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 여성과 자녀들에게 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에서 16년 동안 정착해서 우리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최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건강가족 지원센터장님께서도 오셨는데요. 오늘 최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결혼 이주 여성 정규 지원 프로그램 실시, 그 다음에 이주 여성 채용에 대한 제도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자녀 진로 상담뿐만 아니고 부모 교육에 관한 현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그 기획총무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정책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사랑 이사의 나주사랑 시민의 이천중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좀 토론을 하시라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최대한 간략히 짧게 의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주랑 시민회에서 3.1자치 분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천중입니다. 저는 나주시 의정과 주민자치 활성화와 마을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나주시의회에 감사드리고요. 또 옆에 의장님과 또 옆에 의원님과 또 시의원님과 또 시민 앞에서 이렇게 의견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견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먼저 좀 나주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좀 성찰하고 고민하고 또 시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주시의회 의정활동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의견 제안과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주시의회 의회날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나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장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같이 나주시의회 날을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확대 발전시키고 좀 시의원안에서 고민과 노력들이 진행된다면 진행해 주셔서 나주시의회의 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의회 SNS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와 또한 개별 의원들의 SNS 활동이 있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주시의회 SNS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노력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나주 초, 중고생들의 의회 체험과 모의 활동 홍보와 지원입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어린이 코너를 보면 2015년 4월 16일 빛가람 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방문 한 건만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근업과 협업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나주시정과 집행부를 살펴야 하는 나주시의회의 가중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개별 의원들의 담당 집행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이를 의원 간의 공유와 협업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적응성과 그런 또 각 의원들의 힘든 부분들 조금씩 나눌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반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더불어 나주시의회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공약 점검과 합동 의정 보고의 개최입니다. 그동안 시의원 공약 점검과 의정 보고의 개최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구별로 합동 의정 보고회를 개최하여 개별 의원들이 하는 의정 보고에 부담을 줄이고 공약과 의정 활동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로서 나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결산검사 내실화 방안 모색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은 좀 예산안 심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너무 방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잘 이루어지면 집행부 간행적이고 방만한 예산안 편성부터 골라지고 좀 시의원 여러분을 예산안 심의로 좀 더 깊이 있고 수월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적극 활동하시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 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결산검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의 인터넷 생중계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2018년부터 나주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약 5년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의정활동 변화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 개선 방안 모색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시민단체도 인터넷 생중계 취지에 맞게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평가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나주시의회 2차 정례를 인터넷 생중계 통성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임위원회 회의 때 몇몇 의원님과 집행부 실가소장님의 발언이 잘 안 들립니다.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 저희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그걸 듣게 되는데 어떤 의원분들 목소리가 잘 들리고 또 집행부의 답변의 목소리는 너무 안 들리고 또 의원님들의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또 집행부 답변도 잘 안 들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셔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담당하신 분도 답변하실 때 마이크 이용을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인터넷 생중계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해 시간이 길어질 경우 좀 자막 기능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좀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밤늦게까지 사회복지과에서 9시 반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과 행정감사가 남아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의원님도 많이 피곤도 하시고 그러니까 해결과 감사는 다음 의사 일정을 넘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많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해결과 감사도 중요한 의사 일정인데 좀 그 부분은 좀 무리하게 회의 진행을 해서 그냥 의사 일정을 소화를 위한 좀 무리한 회의 진행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과 그 집행부 답변 시간이고 또 보충 질의에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좀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시정 질문과 답변은 좀 서로로 대치해가지고 그 시간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보충 질의와 답변 시간을 좀 강화한 쪽으로 나가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희망을 보았습니다. 본회의 마지막 보충 질의 답변 시간에 우리 개별 의원님을 좀 금명해서 좀 그랬지만 김철은 의원이 나주시 관광 정책에 대해서 PPT 제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은 나주시의회의 수준을 좀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 장면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좀 더 나은 의회가 되기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도심과 신도심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나주 미래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시의회의 고민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줄이고요. 이상과 같이 나주시의회의 의견 제안과 정책 제안을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나주시의 수준을 높이고 보조활동의 공간을 확대하여 나주 발전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시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나주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민사회 단체도 나주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시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오셨고 또 우리 의회의 모니터 단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사실 저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감시를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대표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들이 좀 가슴도 아프고 좀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제안해 주신 이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더 부연 설명으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기조주제 발표와 세 분의 패널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제안들은 우리 나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들을 세심히 검토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토론회가 아니고 의견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여기에 참석하신 참석자분들의 의견 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는 관계로
서너 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이따 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제안해 주실 분들은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제안을 다 못 하셨다면 뒤에 지금 제안지가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록화해서 반드시 그것을 장기과제 아니면 단기과제로 분류해서 주신 이메일이나 주소로 우편 또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해 주신 분 계시면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는 전제하에 오늘은 전체적인 학문론적인 이런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나중 시의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어쨌든 그 종합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올 연말까지 로드맵을 좀 짜서 우리 지역에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성산 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영산강 이렇게 천연 정원 만드는 이런 문제, 금성산과 영산강 개발에 대한 나주시의 공개념 도입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또 혁신도시의 단일학교 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인데 농어촌학교는 지금 학교 소멸, 인구 소멸이 지금 큰 관심인 이런 부분, 이 주제를 지역별로 이렇게 매일 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전에 사전에 시민들의 좀 피드백을 받고요. 그걸 토대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주제로 해서 의원님들이 뭔가 의안을 발의하신다든지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12월 연말 대토론회는 올해 안에 이 시민과 토론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성과물을 공유하는 하나의 좀 그런 토론회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쌀전업농 회장 이창호입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기술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교육도 하고 또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농민들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또 지금 현재 과일에 밀려가지고 쌀이 벼에 밀려가지고 배 속에 벼가 들어가 주식이 과일 속에 들어가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쌀 산업 발전, 지금 농산물들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농업 정폐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교육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해주는 그런 것들이 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한 분께서 지금 특수작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산편지의 김남춘 편집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번의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전반적인 시민의 의견을 좀 듣고요. 저희 나주시의회에서도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나주교통 영역보건서가 나오면 2월에는 나주교통에 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금성산이나 영산강 개발에 대한 거는 저희 또 연구 모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주제 발표를 해서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11월에 정례회가 시작되면 한 달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11월 초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발표회 겸 아무튼 저희가 그거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쌀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신정훈 국회의원님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부분들은 제가 좀 공을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소돈 위원장님께 공을 좀 넘겨서 이 부분은 시정 질의든 5분 발언을 통해서든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이 16명이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처음이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1년 동안 과정을 좀 지켜보시고 11월에 또 함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쪽 뒤쪽에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주변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박상준 소장님 질문이 있어가지고 언어장애 있으셔서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올해 나주시 제4차 지역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4차 지역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덧붙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이걸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 4차 지역교통약자 편의 증진 계획을 세울 때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서 이 부분 꼭 넣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중한 부분 감사합니다. 또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랑도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육아 정책 관련해가지고 그 말씀 건의를 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세종시에서 내려온 지 2년, 3년 차인데 여기 애 데리고 다닐 데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의 취향이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 세종시나 아니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 육아 지원센터나 뭐 그런 주민센터 내에 육아를 할 수 있게끔 또 뭐 어린이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도 있는 것처럼 그 장난감 임대 사업도 진행을 하고 또 다양한 좀 놀거리가 있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어서 오히려 더 좀 외진 곡성도 가고 또 다른 데도 가고 하고 있어요. 물론 나주시에서 좋은 정책을 구상하고 있겠지만 좀 지금은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애를 키울 수 있게끔 어린이들 다시 놀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구성해 주셔서 오히려 나주 그 부모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게끔 오히려 광주나 뭐 화술, 담양, 곡성 주변 부모님들이 우리 나주시에 와서 좀 육아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한 분 더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주시 후레대장 김영선입니다. 저는 제가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자중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가 원도심의 문화재 지역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오늘은 주차장, 또 내일은 어느 지역은 집이 뜯겨난 채로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온 도심에 사람 없어져 가는데 문화재는 이게 계속해서 얼마만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이 제한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이 온 도심의 사람들은 내 재산에 어떠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거의 다 허물어져 가지고 뜯겨져 나갈 정도 되지만 재건축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나주시에 중앙동하고 혁신도시를 가면은 방지턱이 그렇게도 높아가지고 관이 서질 정도예요. 이런 지역은 광주시 가시나 이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지턱을 높이 해가지고 또 이제 다시 뜯어내고 또 한다면은 얼마나 많아. 그리고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성면으로 인해 그 발암물질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중앙로하고 혁신도시의 그 방지턱 이건 좀 낮춰주시고 꼭 필요하시다면은 무인카메라 셔츠에서 간다면 좀 더 원활한 그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나주시 상가 혼용의 김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나주시의 부산역 토론에 우리 대장 맡으신 김종숙 혼용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제 발표, 후경 발표 이런 선에서 듣고 이제 앞으로 남은 9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으로 토론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많은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이야기하신 것하고 다르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문화 관련한 이야기도 하셨고 장애인 관련한 이야기도 하셨고 뒷가람도 문제 또 이제 더불어 출산에 관계되는 일을 하지만 또 우리 시민구센터 농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서 이 자리에는 상가 단체 회장님들도 많이 와 계셔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지난 한 해 모 의원께서 우리 소상공인의 모임의 대표로서 여러 식과에 제안을 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 그 의원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게 관철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의원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요. 저희 소상공인도 나주시의 인구의 1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9차례 토론에 소상공인 관련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 지역은 예산이 좀 편성되고 또 편성되었다면 그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소상공인 예산 편성해 주시고 편성됐다면 증액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사실 의회에 바란다 이렇게 하고 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저희도 처음 하는 자리고 또 의회의 역사라든가 지방자치의 역사라든가 이것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면에 좀 배치를 했고요. 방금 이제 주신 네 분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증진 제가 말했는데 그 장애인을 위해서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구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관련 실과의 기획총무위원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진조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조례는 저희가 개편을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금 조금 있으니까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가람동에서 주신 의견은 지금 현재 종합육아지원센터가 설립 중에 지금 나주 밑가람동에는 설립 중에 있고요. 또 그 학원놀이터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금 서울 쪽은 강진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랐지만 좀 공지해 드리고요. 이제 육아지원센터나 아무튼 놀이터가 잘 설치되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 시의회에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재 정책이 사실 일관성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축제도 2023년 첫 토론회로 시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 윤석열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역사 지우기 행태 규탄 자리도 마련. 나주시의회 의장 이상만은 1월 6일 금 14시 나주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나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의회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나주시의회의 바란다 의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상만 의장의 개회사, 신정훈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의 축사, 김용석 전 서울시 의원의 기조 발표와 이길선 전 나주시의회 의장, 최선 청소년 상담사, 나주사랑시민회 이천중 이사의 의견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이날 토론회를 함께했다. 의정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주시의회 김정숙 의원은 의정 토론회는 2023년 첫 토론회로 나주시의회 슬로건인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를 위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김용석 전 서울시 의원은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며 지방의원은 공인으로서 정치적 입장보다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해서 이를 처리해야 하고 지역 내 주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 발표자 이길선 전 나주시의회 의장은 나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나주시와의 상호 소통과 견제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나주 발전이 앞당겨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의견 발표자 최선 청소년 상담사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유해 교육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견 발표자 이천중 나주사랑시민회 이사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나주시의회 수준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공간을 확대하여 나주 발전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의견 창취 시간을 마련하여 나주시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제안들이 이어졌다. 이상만 의장은 나주시의회는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0차례 정도의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해 주신 시민 의견들을 종합하여 하반기 정례회 기간 전인 11월 경경과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안편 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임시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 지우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역사 지우기 행태를 규탄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나주로 재생방송국 편집국